신도 버린 사람들. 권리를 구걸하지 말고 투쟁하라. 다무. 칼라람 사원 시위에 참가하고 뭄바이로 돌아온 지도 몇 달이 지났다. 이를 구하려고 죽으림을 다해 돌아다녔다. 어딜 가나 돌아오는 소리는 대공황이라는 말뿐이었다. 어머니는 일을 하라고 성화였지만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걸 어머니에게 설명할 재주는 없었다. 그저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어머니의 말은 갈수록 가시가 돋쳤다. 토 마스터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라는 소리도 몇 번이나 했다. 마지못해 그러기로 했다. 1931년 3월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다. 토 마스터는 나를 보더니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이게 누구냐 어서 오너라. 그동안 어디에 꽁꽁 숨어 있었기에 얼굴 보기가 힘들었니. 아니 그나저나 왜 이렇게 야위었어? 나는 중언부언 얼버무릴 뿐 마음속에 있는 말은 꺼내지 못했다. 너희 부부가 한 일에 대해 들었단다. 칼라람 사원 시위에 참가했었다며 애썼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찌나 자랑스럽던지. 요즘 상황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말을 거들었다. 그의 이야기 보따리를 푸는 데는 그걸로 충분했다. 다무, 너는 어디 딴 세상에 살고 있니? 바바사헤브가 얼마 전에 영국에 갔다 온 걸 모른단 말이야. 영국 왕실에 가서 우리의 사정을 말했어. 우리는 권리를 획득했어. 바바사헤브의 운동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냈는지 보렴.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1930년 11월에 영국 정부에서 역사적인 원탁 회의를 소집했단다. 바바사헤브는 인도의 달리트 대표 중 한 명이었어. 다무, 세상 돌아가는 소식 좀 듣고 자라라. 신문도 안 보니? 글을 잘못 읽는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지. 자, 이걸 좀 봐. 바바사헤브가 새로 창간한 마라티어 격주 간지야, 자나타, 민중이라는 뜻이지. 토마스터가 나에게 준 신문에는 바바사헤브의 활동과 그가 한 연설 그리고 달리트와 관련된 기사들이 자세하게 실려 있었다. 최소한 자나타는 꼭 읽도록 해라. 토마스터는 나를 배웅하면서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저도 신문을 읽고 싶어요. 저도 바바사헤브에 대한 소식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듣고 싶어요. 바바사헤브가 이끄는 운동에 온몸을 바치고 싶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이렇게 소리쳤다. 하지만 먼저 이거부터 알려주세요. 제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바바사헤브는 달리트를 위해 수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는 내 가족만 생각할 수 있지. 나도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겠다. 그것은 한 가족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내 자식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고 공공과 더불어 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게 내가 맡은 의무일 것이다. 하지만 당장 집안을 꾸려가려면 일자리가 절실했다. 계속 일을 찾아다녀야 했다. 다시 일자리 순례에 나섰다.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과 함께 내가 감수해야 했던 건 어머니의 모진 말이었다. 평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주변은 온통 암담했지만 그래도 나는 미래를 꿈꾸었다. 마음은 계속 사회운동으로 향했다. 찻집에 모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자나타를 읽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 틈틈이 집회에 참가했다. 가족을 부양할 책임과 사회운동이라는 소명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많았다. 하지만 1931년 12월에 마하트마 간디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흑색 깃발 시위가 일렀을 때는 어느 것도 나를 막을 수 없었다. 12월 그 추운 밤에 수백 명의 달리트가 몰래 역에 집결했다. 두 번째 원탁 회의를 마치고 런던에서 배편으로 돌아올 간디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다. 간디가 달리트들에게 무자비한 입장을 취하고 바바사헤브 암베드카르에 강력히 반대했다는 말이 들렸다. 바바사헤브가 첫 번째 원탁 회의에 참가하러 런던으로 떠날 때 간디의 지지자들이 흑색 깃발을 들고 시위를 벌였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간디에게 똑같이 갚아주려고 나선 것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우리는 몸을 덜덜 떨며 기다렸다. 의회운동가 수백 명도 간디를 맞으러 나와 있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해서 간디가 모습을 드러낸 건 아침 6시였다. 내가 간디를 직접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몰래를 돌려서 만든 단순한 옷차림에 인자한 얼굴, 겸손한 태도, 간디는 자애로운 아버지 같은 인상이었다.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환한 마음이 저절로 녹아 사라지는 듯했다. 그때 달리트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지지자들의 환호성은 우리의 구호에 묻혀버렸다. 간디는 차분함을 잃지 않았다. 구호의 충돌은 금세 물리적인 충돌로 발전했다. 돌멩이와 막대기, 병이 난무했다.
경찰은 군중을 통제하는 데 애를 먹었고 여러 사람이 다쳤다. 비폭력의 사도라고 불리는 그의 등장이 과격한 폭력을 낳았다는 게 모순되게 느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바바사헤브와 간디의 차이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1932년 9월에 푸나 협정 이야기가 들렸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는지 혼자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토 마스터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는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 1932년 11월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오자르 마을의 청년 한 명이 우리를 불쑥 찾아왔다. 큰 키에 호리호리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그 청년은 두툼한 안경을 써서 학자 같은 인상을 풍겼는데 우리와는 먼 친척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대입시험을 통과했으며 뭄바이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몇 가지 일을 처리할 때까지 며칠간 우리 집에 머물고 싶어 했다. 이름은 라마였지만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아이디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쪼들리는 우리 살림에 군입을 더하는 건 흉년이 한 달 더 늘어난 것과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과의 고리가 다시 이어졌다는 생각에 아이디를 반겼다. 하루에 한 끼니 먹는 것도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니까 오자르 사람들 귀에 들어갈까봐 어디서 돈까지 빌려왔다. 아이디가 우리와 함께 지내는 동안 뭄바이를 구경시켜주는 책임은 내가 맡았다. 그 다음 주에 아이디가 면접을 보기로 되어 있어서 그 준비도 해야 했다. 셔츠와 바지, 타이 그리고 신발만으로 우리는 아이디를 완벽하게 세련된 신사로 만들었다. 고라 사회부 밑에서 일했던 경험 덕분에 서양식 옷차림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었다. 그래 데리고 가게를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처음에는 쫓겨날까봐 겁이 났지만 면접에 입고 갈 옷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아이디는 타이 매는 법을 몰랐다. 내가 가게 점원에게 어떻게 매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아이디는 여전히 감을 못 잡았지만 나는 그런 대로 잘했다. 평생 신발이라는 걸 신어본 적이 없는 아이디에게 신발을 신겨 놓았더니 걷기는커녕 균형도 제대로 못 잡는 모습이 우스웠다. 다음날 아침에 아이디에게 옷 입는 법을 연습시켰다. 새 옷에 새 신을 신긴 다음 락스만과 내가 양옆에 붙어서 걸어보게 했다. 다다르에게 비쿨라까지 전차 노선을 따라 8km 정도를 걸었다. 수줍고 어색해하는 아이들을 사이에 두고 누렇게 바래노 차림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이 꽤나 볼만했을 것이다. 이상한 모양새 때문에 아이디는 더 어색해했지만 결국 신발에는 익숙해졌다. 아이디가 괜찮은 일자리를 얻어 돌아왔을 때는 집안에 경사가 난 것 같았다. 어머니는 아이디를 데리고 토 마스터를 찾아가라고 했고 토 마스터도 아이디를 보고 반가워했다. 우리의 대회는 곧 바바사헤브의 활동과 간디와의 갈등으로 흘러갔다. 왜 위대한 지도자들끼리 직접 얼굴을 맞대고 차이점을 풀어내지 않는 거죠? 그러려고 해봤지만 실패했단다. 토 마스터는 미소 띤 얼굴로 대답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을 덧붙였다. 작년에 간디의 요청으로 바바사헤브가 그를 방문했어. 그게 잘 안 되었다고 하더구나. 간디가 바바사헤브를 달리트로 생각하지 않았었다는 거 아니? 그냥 달리트에 호의적이고 그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흥분을 잘하는 불화만인 줄 알았다는 거야. 설마 정말이야? 달리트 문제에 접근하는 두 사람의 방법은 근본적으로 달라. 하리잔이라는 표현만 봐도 알 수 있잖니. 간디는 달리트를 부를 말로 신의 자식들이라는 뜻의 이 말을 만들어냈어. 내 생각에 간디는 달리트 문제에 동정심이 필요 없다는 걸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아. 바바사헤브는 선심 쓰려는 태도라고 생각해서 그 표현을 아주 혐오하지. 바바사헤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권이지 동정이 아니라고 말하잖아. 원탁회의가 열렸다던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신랄했지. 바바사헤브는 간디에게 옹졸하다고 옹수했고 그의 행동이 마하트마라는 표현에 걸맞지 않는다고 말했어. 달리트의 친구는커녕 정직한 적수조차 아니라고 했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바사헤브를 비난하는 건가요? 내가 물었다. 토 마스터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아이디가 끼어들었다. 사람들은 바바사헤브의 행동을 욕하지만 왜 그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의 마음이 바뀌길 오랫동안 기다려왔잖아요. 정치적인 노예 생활 150년이 영국에 대한 극한 투쟁을 정당화할 수 있다면 달리트의 독설 정도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이디가 새롭게 보였다. 이건 전략적인 문제니만큼 지도자들에게 맡겨놓는 게 상책이야. 토 마스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화해한 건가요? 푸나협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들리던데요. 내가 말했다. 8월에 영국에서 지방회의에
달리트만의 별도 의석을 승인했단다. 와, 바바사이브가 이겼군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토마스터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간디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 달리트만의 별도 선거구가 폐지될 때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을 하겠다고 선언했어. 그건 감정이 호소하는 공갈 협박이에요. 아이디가 외쳤다. 그건 자네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마하트마 쪽에서도 공갈 협박을 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도덕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뿐이지. 바바사헤브에 대해 격렬히 반대하는 운동이 전개됐어. 괴물이라느니 매국노라느니 청부업자라는 말까지 나왔으니까. 위대한 지도자의 목숨과 달리트의 이익 사이에서 바바사헤브는 딜레마에 빠졌지. 푸나협정은 두 사람이 도출해낸 타협인 거야. 토마스터가 웃으며 말했다. 이야기에 열중한 나머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토마스터의 부인이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렸다. 점심도 정치로 때우실 거죠?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고 아이디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인이 토마스터를 보며 물었다. 다무에게 고정된 일자리를 찾았는지 정도는 물어보셨겠죠? 너무 헬쓱해 보이네요. 토마스터가 눈빛으로 질문을 대신했다. 나는 아직 못 구했다고 우물거렸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그러더니 잠시 뭔가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어디 보자. 내일 유나이티드 밀스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해놓을 테니 2, 3일 있다가 작업 감독을 찾아가 봐. 내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해줄 거야? 나는 행여 눈가에 맺힌 눈물을 들킬까 봐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